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 이 집의 문이 조용히 두드려졌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과거가 다시 시작될 것 같았고, 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이 가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린 사람의 정체와 그 문을 열어야 했던 이유는 영상 끝에서 밝혀집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길게 흘러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얇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잠을 붙이려 했지만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베란다 창틀이 살짝 떨렸고 멀리서 지나가는 차들의 물소리도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죠. 그렇게 다시 눈을 감으려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집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쿵, 쿵. 딱딱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애매한 두드림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숨을 멈춘 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일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식들도 요즘은 연락이 뜸했고 이웃들과도 특별히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문을 열어달라는 의지가 담긴 소리였고 동시에 급하지 않다는 듯한 조심스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바닥은 보일러가 약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발끝이 시릴 만큼 서늘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작은 스탠드만 희미하게 켰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면 집안에 사람이 혼자 있다는 걸 밖에서 알아차릴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쿵, 쿵.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었고 문을 대고 숨을 고르는 기척이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정순자 씨는 현관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괜히 문 쪽에 다가갔다가 상대가 더 강하게 두드리면 오히려 자신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떠올렸습니다. 휴대폰, 열쇠, 그리고 문체인. 그것들이 지금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순자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떨려 잠금이 잘 풀리지 않았고 화면 밝기가 너무 환해 급히 낮췄습니다. 비상 연락을 눌러야 하나 고민했지만 막상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을 부르기엔 마음이 무거웠고 그렇다고 문을 여는 건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안에 계시죠? 말끝이 바닥으로 떨어지듯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목소리인데도 어딘가 오래전 기억 속의 공기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현관 옆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작은 화면 속 복도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빗물이 묻은 발자국이 바닥에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젖어 축 처져 보였습니다. 코트 자락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모습이 인터폰 화면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 안 사람이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몸을 조금 뒤로 물린 채 서 있었죠.
정순자 씨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젖었습니다. 현관문을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마주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러 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마음 아픈 말을 하고 돌아간 날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날들, 그리고 누군가의 전화 한 통에 세상이 뒤집히던 날들처럼요. 그 모든 밤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기분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체인을 걸어둔 채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복도에 찬 공기가 틈 사이로 훅 들어왔고 비냄새가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남자는 그 틈을 보자마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보이진 않았지만 눈빛만은 분명히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깐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치 오래 연습한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자 어머님 맞으시죠? 정순자 씨는 그 호칭에 몸이 딱 굳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말은 너무 사적인 말이었고 너무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젖지 않게 품 안에 넣고 있었던 듯 봉투는 의외로 멀쩡했습니다. 봉투 모서리에는 오래된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꼭 드려야 합니다.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봉투를 보면서도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은 낯선데 동시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썹 끝, 광대의 굴곡, 고개를 약간 숙인 습관 같은 것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정순자 씨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걸 왜? 정순자 씨가 말끝을 흐리자 남자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낮에는 못 오겠더라고요. 그리고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정순자 씨의 심장이 한 번 더 세게 뛰었습니다. 늦으면 안 된다는 말은 이 봉투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는 뜻 같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체인이 걸린 상태로 봉투만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내밀되 문틈을 억지로 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아기를 품고 있다면 더 성급했을 텐데 이 남자는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정순자 씨의 손끝이 봉투에 닿았을 때 남자가 낮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인생에 관한 겁니다. 정순자 씨는 봉투를 움켜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남자는 입술을 깨물듯 다물었다가 마침내 작게 말했습니다. 박성호입니다. 그 이름이 현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떨어졌습니다. 정순자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봉투를 더 꽉 쥐었고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정순자 씨는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비가 다시 내리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결국 문을 더 열지 않은 채 봉투만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 닫힌 문이었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집안에 울렸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완전히 차단되자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순자 씨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지는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손에 쥔 봉투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종이 특유의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젖은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였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혔다 펼쳐진 듯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켜지자 방금 전까지의 긴장감이 조금은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아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봉투를 먼저 열어보는 쪽이 지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잠시 손을 떼고 숨을 고르기까지 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물 한 컵을 따라왔습니다. 컵에 물을 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물이 넘칠 뻔해 급히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봉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또렷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자. 수십 년 동안 수없이 써내려갔고 또 수없이 불렸던 이름인데도 오늘 밤에는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괜히 봉투 뒷면을 한 번 더 뒤집어 보고 도장 자국을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그 도장은 관공서에서만 찍히는 종류였습니다. 잉크가 오래돼 색이 바랬지만 형태는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정순자 씨의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젊었던 시절 창구 앞에서 줄을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차례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서류들은 모두 오래된 문서였고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접힌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서류 맨 위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줄 읽지 않아 손이 멈췄습니다. 그 서류에는 분명히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이름란에는 또렷하게 정순자라는 이름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주민등록번호 일부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숨이 짧아졌습니다. 이 서류는 실수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착오도 아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서, 그리고 중간중간 첨부된 확인 문서들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한결같이 자신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익숙한 또 다른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박성호. 현관 앞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 종이 위에서 다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무릎 위에 서류를 올려놓은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가진 것 없이 시작했던 시간들,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누군가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그때는 그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서류 맨 마지막 장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일은 과거에 묻힌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일이었고 누군가가 일부러 다시 꺼내놓은 일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더 남은 것이 없는지, 혹시 빠진 내용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움직이는 소리는 아니었고 사람의 기척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복도를 지나가는 누군가의 발소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순자 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아직 그 남자가 떠났는지 아니면 근처에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자 씨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다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등을 펴고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아침이 밝았지만 정순자 씨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서야 밤이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죠. 식탁 위에는 어젯밤 펼쳐놓은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다시 봉투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혼자 감당하기엔 이미 마음이 너무 흔들려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골랐고 오래 신지 않던 구두를 꺼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밤새 늙어 보였습니다. 눈밑이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긴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오늘은 피할 수 없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직원에게 어젯밤 복도 CCTV를 확인할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열람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정순자 씨의 표정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방문 기록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화면을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모니터 앞에 서서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분명 어젯밤 그 사람이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모습, 젖은 코트,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영상이 확대되자 얼굴 윤곽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정순자 씨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젊은 날 같은 얼굴이 더 단단하고 날카로웠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박성호는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자신의 선택을 쉽게 굽히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일부러 기억을 끊어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도 당혹감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났는지, 왜 하필 어젯밤이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성호는 준비된 상태로 찾아왔고 그 봉투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정순자 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하나하나를 차분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류 곳곳에는 과거의 선택들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당시 정순자 씨가 서명했던 문서, 그리고 그 이후 미처 정리되지 않은 절차들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자신이 왜 서둘러 모든 걸 포기했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는 그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정순자 씨는 창가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현관 앞에 섰던 박성호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명하지도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전하고 늦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에 와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더 미룰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혼자만의 기억으로 덮어두기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끝에는 분명 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문이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정순자 씨의 몫이었습니다. 정순자 씨가 등기소에 다녀온 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일이었습니다.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번호표를 뽑는 기계는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속에서 유난히 작아진 기분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문서를 훑어보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한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은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표정만으로도 이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직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며칠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정순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 선영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보기 힘들었던 이름이었기에 정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유난히 밝았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들이 어색하게 이어졌고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순자 씨는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그러자 선영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최근 외출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등기소라는 단어가 나오자 선영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변화에서 이미 많은 걸 읽어냈습니다. 누군가가 어디선가 이 사실을 흘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민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는 늘 그렇듯 조심스럽고 애매한 말투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본론은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의 최근 움직임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전화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까지 안부를 핑계 삼아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순자 씨는 하나하나 응대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분명히 느꼈습니다. 오래 비워두었던 자리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걱정보다도 계산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 선영이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영은 손에 과일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애써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문을 열어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선영은 주변을 훑어보며 어색한 침묵을 흘렸습니다. 마치 이 집이 낯선 장소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윽고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말로 시작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류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정순자 씨는 선영의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선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수가 늘어날수록 본심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들 민수까지 합류하면서 집안은 오랜만에 가족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고독의 이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지만 각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앞으로 닥칠 더 큰 선택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집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딸 선영과 아들 민수는 서로 눈치를 보며 소파 양쪽에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소리는 누구의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 사람은 분명 셋다였지만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고 또렷한 소리였고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몸을 일으키며 이미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며칠 전과는 달리 망설임이 없었고 준비된 사람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젖은 코트가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처럼 조심스러움은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박성우는 집안을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박성우는 가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선영은 노골적인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고 민수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성우는 말없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은 정돈되어 있었고 각 문서에는 최근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이 방문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박성우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며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재산 회복과 권리 정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순자 씨의 이름은 여러 장의 서류에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선영과 민수는 서류를 훑어보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박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변명도 감정적인 표현도 없이 필요한 사실만 준비해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제야 박성우가 왜 늦으면 안 된다고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서류를 넘기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중재하려는 듯 보였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서류를 모두 설명한 뒤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선택은 완전히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다시 가족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이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문은 다시 열렸지만 진짜로 열린 것은 정순자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박성우가 떠난 뒤 집안은 갑자기 넓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아있던 긴장도 잠시 공중에 떠 있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선영과 민수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를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열든 그 말이 이 공간의 공기를 완전히 바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서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끝으로 문서 가장자리를 정리하며 차분한 척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모습에서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선영의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계산부터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늘 중간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정작 결정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서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어느 쪽으로 말이 흘러갈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숨을 고른 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톤이 진심에서 나오는지 상황에 맞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영의 말은 걱정과 배려를 가장하고 있었지만 중심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를 결정할 것처럼 말입니다. 민수도 거들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혼자 견뎌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함께 결정해주지 않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순자 씨는 마침내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따라왔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선영과 민수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말수가 늘어날수록 본심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과 앞으로의 대비를 이야기하는 말이 섞여 나왔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말들 사이에서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조건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듯 말을 멈췄습니다. 정순자 씨는 서류를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다시 어색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방 안에서 정순자 씨는 침대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며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선영과 민수는 일찍 자리를 떴고 현관에는 두 사람이 신다 벗어둔 신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부엌에 서서 물을 끓이다가 괜히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집이 이렇게 조용했던 날이 언제였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요는 늘 외로움이었지만 오늘의 고요는 생각할 시간을 주는 듯 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방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 그리고 손때 묻은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날카롭고 단단한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성호의 모습도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때만 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그 시절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야 했는지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더 이상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이후의 삶이 과연 자신의 것이었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정순자 씨는 늘 누군가를 위해 참고 누군가를 위해 미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을 또다시 미루면 평생 같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내용은 여전히 복잡했고 결정해야 할 항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자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길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는 잠시 말을 멈춘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응답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필요한 말만 짧게 전했습니다. 그 통화는 오랜 시간 미뤄왔던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정순자 씨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고 먼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순자 씨는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모든 절차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관공서와 법무사 사무실을 오가는 동안 정순자 씨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서류 한 장 한 장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남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던 삶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도장이 찍히던 날 정순자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장 소리가 책상 위에 남긴 울림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소리는 과거를 마무리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담당자는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설명했지만 정순자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의 끝은 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는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습니다. 선영과 민수의 이름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야 할 말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날 밤 정순자 씨는 거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위층에서 나는 발소리도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자신을 중심으로 다시 정렬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며칠 전 이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문은 위협이 아니라 멈춰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신호였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정순자 씨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래간만에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은 밤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려 놓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문을 연 것은 결국 자신이었다는 사실도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문이 다시 두드려지더라도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